네, 반갑습니다. 이제 저는 첫 시간으로 저와 함께 이제 오늘 알아볼 주제는 왜 우리가 암 공부를 해야 되는가입니다. 과학이 많이 발전하고 또 유전자 지도가 거의 완성된 시대지만 여전히 암은 정복되지 않은 병입니다. 그리고 현재 많은 암이 조기 발견과 치료로 완치된 사례가 많이 있기도 하지만 모든 암을 근본적으로 막거나 되돌리는 방법은 아직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온빛 건강상담 협회가 야심차게 암에 대해 공부해 보자는 주제로 이런 자리를 마련하게 된 것은 모두 사실 강철영 선생님 덕분이고 강철영 선생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대부분 아마 강 선생님 인연으로 오셨을 텐데 다들 아실 수도 있으시겠지만 어, 저희 강철현 선생님이 한 20여 년간 여러 스승님들로부터 배우신 몸에 대한 지식과 경험, 암에 대한 치료법을 혼자만 가지고 있을 수는 없다는 그런 신념이 이제 저희를 여기까지 오게 했는데요. 강철현 선생님께서는 이제 암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는 상담사를 양성해야겠다는 의지로 작년부터 암 치유 상담사 양성을 위한 교육을 진행하셨습니다. 저희는 이제 그 과정의 수료생들로 올해 2월 달에 몸빛 건강 상담 협회를 창립했습니다. 그리고 강사진이 꾸려져서 쉬운 암 강의를 이제 상반기 때 했고 오늘이 두 번째입니다. 온빛 건강상담협회는 이런 강철현 선생님의 가르침을 이어서 암에 대해 뭐 두려워하거나 그리고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없는 미지의 영역이라는 그런 선입견을 깨기 위해 최대한 최신 과학에 기반해서 일반인들도 몸과 암에 대한 기초 지식을 가질 수 있도록 쉬운 암 강의를 앞으로도 꾸준히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음, 자,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현대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병은 암이죠. 죄송합니다. 네. 암하면 이제 듣게 되거나 바로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조심해도 생길 수 있다. 치료비도 많이 들고 가족들까지 매우 힘들게 하는 몹쓸병이다. 암은 아직 정복되지 않은 불치병이다. 암에 걸리면 지금까지의 삶이 모두 무너진다. 사실 이런 말들이 완전히 어처구니 없는 황당한 말은 아닙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에 대해 공부하고 알아가게 되면 이런 말들에 겁내고만 있을 일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음, 뭐 모르면 두려움, 알면 대처해야 될 사건이라고 제가 좀 야심차게 적어보긴 했는데 저는 이제 제 아이가 어렸을 때 우연히 대체의학에 대해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됐는데요. 그때 이전까지만 해도 의학은 전문가나 배우고 또 전문가만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매우 어리석고 여기 계신 분들은 다들 안 그러시겠지만 그때는 내가 감히 이런 공부를 하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저 또한. 그만큼 의학이나 병에 관해서는 의사나 간호사 같은 전문가만 하는 영역이라고 많이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체의학을 공부하면서 이제 느꼈던 것은 그전까지 의사에게 전적으로 뭐 나의 건강, 내 몸에 대해 책임지게 하고 의존했던 저를 이제 그때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공부를 해나가면서 스스로 이제 가장 좀 기뻤던 것은 내가 내 몸을 이제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이 그리고 내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들이 어떤 이제 그 상황을 말하는지 내가 조금이라도 알 수 있었을 때 좀 놀라웠습니다. 물론 쉽지 않은 공부이고 모든 어려움을 혼자서 해결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인 처치와 원리를 알아가는 것만으로도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마찬가지로 꼭 이런 암이 아니더라도 법이나 의료,
정치 등 뭐든 내가 잘 모르는 영역을 무조건 전문가에게 맡기고 그들의 조언에 좌지우지 되는 생태가 과연 나에게 맞는지 좀 질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암도 정말 어렵고 평생 동안 이제 공부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많이들 생각하게 되는데, 이제 그것에 앞서서 이제 암에 대해 생각할 때 혹시 걸리게 되면 어쩌나 하는 막연한 공포와 이제 죽음에 대한 두려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몰라서 공황 상태가 돼버려서 의사에게만 의존하게 되는 환자가 이제 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우리의 상태인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 알고 쉽게 공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씩 공부를 이어나가게 되면 이제 지금 의료계에서 실시되고 있는 치료법들이 뭐가 있는지 알게 되고 그에 따른 한계도 이제 이해하게 되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영역들이 생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치료 과정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 미리 준비하고 계획을 세워볼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병원이 제시하는 것에 의존했던 그런 환자에서 여러 치료를 이제 그 선택할 수 있는 주도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암 공부의 사실은 목적은 잠시만요. 그 무지에서 오는 그런 공포감에서 암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면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사건으로 만들어 보자는 게 사실 이번 강좌의 목표입니다. 저 암에 대해 알아간다는 것은 사실 삶의 여러 영역에서 내 몸에 대한 주도권을 되찾는 일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몸에서 일어나는 일을 몰랐을 때 몸으로부터의 소외를 경험하며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특히 암은 단순한 질병이 아니라 삶 전체가 변화되는 사실 압도적인 사건이죠. 주변에서 누군가 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으시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본인의 힘겨움을 말할 것도 없고, 이제 주변 가족까지 이 일을 극복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이제 우리 모두 다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마어마한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전혀 모른다라면, 이제 그 막연하게 두렵고 무섭고 그 공포에 쉽게 마비가 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암을 공부하는 것이 단지 이런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어떤 심리적인 안정을 찾기 위한 과정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암 자체에 대한 메커니즘뿐만 아니라 몸의 작동 방식과 삶 자체를 다시 돌아보면서 이전에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다시 설계해 볼 수 있는 기회로 다시 힘을 내보자는 것이 어쩌면 이 강좌의 숨은 의도이기도 합니다. 구체적으로 암에 대한 공부는 치료 계획을 자신이 주도적으로 세워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병원에서 어떤 방식으로 치료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수술을 할지, 어떤 항암제를 사용하고 그 항암제의 부작용은 어떻게 될지에 대해 미리 알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드는 비용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미리 설계해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각 부작용에 어떻게 대처할지도 같이 알아보면서 준비하고 이제 이겨내 힘과 용기를 또 새롭게 가져볼 수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전까지 내 삶에서 중요하다며 불두고 있었던 것들이 과연 정말 중요했는지 자신이 살아온 삶을 이렇게 다시 되돌아보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 지금 가장 중요합니까? 현재 지금 삶의 우선순위는 뭘까요? 사실 현실적으로 이제 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져서 힘들게 된 자신을 좀 자책하는 생각이 먼저 들 수도 있습니다. 암에 걸리지 않았어도 우리는 모두 이제 그런 생각들의 자신을 괴롭히고 있잖아요. 이제 하지만 암에 걸리지 않았다면 절대로 이전 삶을 돌아보거나 소중한 것을 고민해 볼 여력이 없었을 겁니다.
암이라는 사건은 내게는 무척 좀 잔인한 일이긴 하지만 이렇게라도 남아있는 인생에서 자신만의 의미를 찾아볼 수 있다라면 이제 다시 삶을 그려볼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본다면 어떨까요? 네. 음, 암에 걸리지 않아도 인간은 너무 외롭지 않습니까? 물론 가족이나 이제 주변인들의 치여서 아무도 없는 곳에 이제 가고 싶다고 외치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런데 홀로 있는 시간이 좀 길어지면 주변인들의 치여서 괴로운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절망감과 외로움이 다가오잖아요. 그런데 암은 내가 나를 어찌할 수도 없는 이런 몸의 컨디션과 상태를 주변인들에게 제대로 설명할 수도 없고, 업다운되는 기분과 컨디션을 표현할 수 없는 경우가 종종 생기면서 내적인 어떤 불안과 합쳐져서 혼자만 끙끙 앓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암에 대한 공부는 그 혼자만의 싸움으로 침묵하며 내적으로 이제 수치심에 쌓여 있는 분들에게 암을 좀 공론화시켜서 얘기해 보자는 취지도 있습니다. 현대인은 대부분 암 아니면 치매로 죽는다라고 하는데 어쩌면 암은 현재 걸린 환자만의 이슈만이 아니라 앞으로 걸릴 수도 있는 나의 사건이기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에 대해 우리 같이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 고통과 과정에서 어려움을 함께 얘기해보자는 게 이번 강좌에 제가 이번 시간에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사실 한국에서 나 암에 걸렸어 라고 주변인들에게 말하기 쉽지 않죠. 이제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이유는 암이든 다른 무엇이든 어떤 부정적인 상황에 내가 처하게 되면 한국에서는 그 사람이 이전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과 그 사람 자체를 좀 평가하는 시선을 가진 그런 문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유로 누구에게도 좀 속 시원하게 말할 수 없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모 드라마에서 이런 대사가 있었는데요. 엄마만 모르면 돼라는 대사였는데 그 말이 사실 저는 너무 공감이 되었거든요. 나의 어려움과 곤란함을 친구나 지인들은 알아도 엄마는 절대로 알면 안 된다는 이제 그런 생각을 저도 은근히 가졌던 적이 있어서 더더욱 그런데 이제 암만이 아니어도 어떤 곤란함이든 병에 걸렸을 때, 너가 그렇게, 저희가 이제 소위 어떤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을까 추측을 해보면, 너가 그렇게 일에만 미쳐있지 않아도 암에 안 걸렸지. 밥을 제대로 안 먹어서 암에 걸렸지. 마음을 굳게 안 먹어서 암에 걸렸지. 심지어 엄마들은 이제 이런 말도 할 수 있는데, 내 말 안 듣더니 너 딱, 그런 병에 걸렸지. 이런 등, 뭔가 자신이 잘못해서 암에 걸렸다는 신호를 끊임없이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무수한 말들이 환자들의 입을, 특히 암 환자의 입을 좀 닫게 만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이제 주변인들한테는 몇 번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저희 아들이 이제 비염이 굉장히 좀 심하거든요. 그래서 아들이 조금만 힘들어하는 기색이 보여도 제가 어제 뭐 먹었어? 잠 제대로 잤어? 뭐 어디 안 좋은 데 있어? 하면서 이렇게 자꾸 아들한테 물으니까 아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엄마는 내가 뭔가 문제가 있다는 말을 계속하는 것 같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제가 머리를 한 대 띵 맞은 기분이었는데 나는 이제 걱정이 돼서 정말 이제 아들이 안 아팠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도움이 될까 싶어서 물었는데 나의 이런 말들이 이제 아들에게는 본인을 계속 어떤 문제적인 인간으로 본다는 시선을 주게 된 것 같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암 환자나 다 여러 어려움 있는 분들은 타인들이 이제 무심하게 건네는 말들이 그 사람의 좀 삶을 평가하는 시선들, 이제 그런 시선들로 받아들이게 되면서 내적으로 좀 깊은 절망감과 혼자만의 문제로 쌓고 싶게 되지는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암에 대해서 공부하고
암을 좀 공론화시켜서 말해볼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도 되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암 공부를 이제 우리가 하는 이런 암 공부는 이전까지 살아온 삶을 평가하자는 것은 당연히 아니고 지금 이 순간 그리고 앞으로 나의 삶의 목적이 무엇일지 물어보는 시간을 가져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단지 이제 두려움을 없애자는 말이 아니라 너무나 두렵고 여전히 걱정되지만 조금씩 공부하면서 암에 대해 이제 이해하고 현재 자신의 몸을 다시 갖고 볼 수 있는 힘을 가져보자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래, 두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라는 질문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보는 기회를 가져보자는 겁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힘든 부분은 사실 남들의 좀 시선, 그리고 자기 자신이 스스로에게 머릿속으로 계속 확대하는 듯한 여러 말들 속에서 우리는 헤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정적인 말들이 한 발도 앞으로 좀 못 디디게 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나 몸이 아플 때는 더욱더 혼자서 의지를 내기는 더욱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부를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은지, 어떤 삶의 모습이고 싶은지, 나에게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질문하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삶을 가꾸어 봅시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앞으로의 강좌에서 우리가 뭘 공부할지를 제가 몇 가지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오늘을 제외하고 한 7주간 저희가 공부할 내용들인데요. 우선은 암은 세포 차원에서의 사건이기 때문에 세포에 대해 공부할 겁니다. 우리 몸에 대한 공부를 할 때 수많은 이제 유튜브에서 뭘 먹고 또 어떤 운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보는 널려 있는데 우리 몸의 시작이 이제 세포이기 때문에 세포 차원에서의 기초적인 지식과 접근을 하는 것에 대한 정보는 매우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길게 그리고 제대로 된 방향을 잡기 위해서 세포에서부터 공부를 시작할 겁니다. 우리 몸을 이루는 모든 생명들은 세포 차원에서 에너지를 만들고 생명 물질을 생산해서 온몸이 작동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오류가 생기거나 잘못된 물질이 만들어지는 것은 사실 늘 몸속에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다만 오류를 수정하고 고치는 과정을 수없이 해도 이 모든 과정들이 세포 차원에서 일어나는 건데 이것을 수없이 해도 계속적으로 오류가 쌓이고 중첩되면 이제 그것이 암이 됩니다. 그러니 우선은 세포에 대한 기초 지식을 쌓아가야 되고 우리 몸의 작동의 시작이 세포에서부터 이루어진다는 것부터 저희는 살펴볼 예정입니다. 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세포를 알아봤으니 그 세포의 오작동이 어떻게 암이 되는지, 암이 생기는 과정에 대해 알아볼 예정입니다. 세포 활동의 이제 어느 지점에서 암이 만들어졌는지, 어떤 자극과 손상이 암세포를 생성하게 되었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 몸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늘 오류가 생기고 이런 오류를 자연 복구 시스템, 자연적으로 복구하는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데 다만 이런 시스템들이 오작동을 일으키거나 변이라고 하는 원래 해야 될 역할을 좀 엉뚱하게 하는 경우, 엉뚱한 시점에 하는 경우 종양을 제거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이제 살펴보는 것을 통해서 세포 활동의 오작동으로 생성된 암세포가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자신의 몸집을 키워나가고 주변으로 확장되어 다른 조직으로 확산되는지 하나씩 살펴보면서 암의 실체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 현대의학에서 진행되고 있는 암 치료법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볼 예정입니다. 암 진단을 받고 나면 병원에서 진행되는 과정들이 쭉 있잖아요. 여러 검사를 거치게 될 것이고, 그런 검사에 따라서 수술을 할지, 항암제나 방사선 치료를 어떻게 선택할지 등을 병원에서 결정합니다. 이렇게 병원에서 진행되는 치료들을 받다 보면 그 과정에서 당연하게 여러 어려움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들이 있고 고려해야 될 상황이 무엇인지 저희가 미리 살펴보고 알아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어려움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에 대한 대처 방법들을 저희가 살펴볼 것입니다. 병원에서 진행되는 여러 치료를 받다 보면 또한 이제 몸이 많이 상하게 되는데 항암 치료만 받거나 병원에서 처치하는 그런 치료만 받을 경우 몸이 회복되는데 다시 뭐 이제 느려지고 어렵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실제 환자분들이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럴 때 몸을 좀 회복할 수 있는 보조 치료로 뭐가 있을지, 항암으로 많이 상한 몸을 다시 건강하게 만드는 데 필요한 치료와 방법들이 뭐가 있을지도 저희는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제 그리고 그런 병원 치료에서 이제 보조하는 보조 치료로 가장 크게 이제 세 가지 축을 저희는 살펴볼 겁니다. 바이오 메디슨은 병원 항암제로 모든 암들을 다 치료할 수 있다라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사실 그러지 못하지 않습니까? 지금껏 개발된 항암 약만으로 치료 못하는 암들도 아직 여전히 많고 그래서 저희는 사실 이제 요럴 때 천년의 약재들이 오래전부터 내려져 왔잖아요. 이제 제가 예전에 공부했었던 대체의학에서 중세시대 의사였던 파라겔수스라는 사람이 이제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모든 초원과 풀밭, 산과 언덕은 살아있는 약국이라는 말을 하셨는데, 강 선생님과 이 공부를 하면서 참 그 말이 정답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몸속에서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부분이 무엇이고 그것에 따라서 필요한 항암제 이외에 복합 천연물이 뭐가 있을지 그것의 도움들을 어떻게 받고 또 왜 필요한지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에너지 메디슨은 강철영 선생님의 가장 큰 인사이트이기도 한 부분입니다. 사실 우리 몸은 아까 세포에서부터 공부를 시작한다고 했는데 우리 몸에서 이루어지는 그 세포는 사실 정기적인 신호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이제 정기적인 신호를 아주 미세하게 몸에 쐬어주면 세포가 힘을 얻고 좀 제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게 돕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에너지 치료에 대해서 살펴볼 것인데 아마 여러분들이 저주파 치료나 여기 오신 이 강좌 오신 분들은 이제 다들 너무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심보은혁이 같은 고주파 치료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저희는 이제 암 치료에서 이와 같은 에너지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 중요한 에너지 치료의 이제 방법과 그것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살펴볼 겁니다. 암 치유는 말씀 안 드려도 뭐 그 중요성들은 너무나 잘 아실 테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한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암 환자는 뭘 먹고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가에 대해 가장 사실 제일 듣고 싶은 부분이 이 부분일 텐데, 이런 실질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안내하는 시간도 가질 겁니다. 어찌 보면 사실 많은 분들이 이 강좌만 듣고 싶으실 것 같아요. 나머지는 다 됐고, 그래, 다 알겠고, 그래서 뭐 먹고 어떻게 해야 되는데, 라는 것만 아시고 싶으실 수도 있는데, 이 내용을 저희가 사실 뒤에 하는 이유는 몸과 암에 대한 어떤 기전을 어느 정도 알고 있고, 그래서 자신만의 기준이 조금 어느 정도 세워져야지 이런 여러 치료법에 대해서도 환자가 나름의 판단을 할 수 있고 오래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왜 이런 운동을 하고 왜 이런 생활을 하며 왜 이런 음식을 먹는지 스스로 그 이유와 정당성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오랫동안 꾸준히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암은 사실 잠시 앓고 지나가는 감기였으면 좋겠지만 그거하고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꽤 오랫동안 자신을 돌봐야 되고 또 꽤 오랫동안 삶을 다시 재구성해야 되는 특별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 원리와 이 몸의 기전을 알아보는 걸 우선시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음에 관한 부분은 사실 별도의 챕터를 만들어서 저희가 살펴볼 예정인데, 몸과 마음이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건 너무 많이 들어보셨고, 다들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마음이 마음먹은 대로 쉬되지 않는다는 것도 단지 의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도 너무나도 잘 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마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의견이 있고 여러 정의도 있지만 보통은 뭐 생각, 감정, 의지를 이제 마음이라고 하는데 이런 마음은 사실 몸에 매우 깊이 각인되어 있는 문제라서 자신도 모르게 아주 깊숙이 무의식에 내장되어서 자신만의 어떤 인식 패턴을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마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과거에 어떤 경험들이 현재 인식의 패턴을 만들게 되었는지도 좀 살펴볼 수 있어야 되고,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적인 힘을 기르는 수련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이제 이 짧은 시간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무의식 치료나 명상을 이 강좌에서는 다루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뇌과학에 기반해서 어떻게 뇌가 작동을 하고 인식의 습관이 들어가는지를 좀 알아차리는 것을 통해서 삶의 이제 순간순간마다 조금 다르게 생각하고 행동할 수는 없을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말이 좀 너무 빠르죠? 습관적으로 이제 일어나는 이런 생각이나 감정에 빠지지 않고, 그 감정과 생각에서 조금 한 발만, 아니, 한 발도 너무 많죠. 반 발자국만 비껴서서 스스로 좀 질문해 볼 수 있는, 그게 맞아? 네가 지금 생각하는 게 그게 맞아? 라는 질문 정도를 해볼 수 있는 이제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마음에 관한 것은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어, 마음 치유는 어찌 보면 암 치유의 핵심이라는 말씀을 강 선생님이 많이 해주셨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간단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암이라는 사건이 어떻게 삶의 주도권을 다시 세우는 시간이 될 수 있을까요? 어, 암에 대해 이제 어느 정도 지식을 갖고 꾸준히 공부를 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은 단지 이전에는 치료만을 받던 수동적인 환자에서 어떤 치료를 받을지 그걸 결정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자기 몸에 대한 주도권을 좀 다시 가져오게 되는 일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암을 공부하게 되면 치료의 목적이 무엇인지 질문할 수 있게 되고 의사가 해주는 그런 제안을 이해하면서도 의사에게 다시 질문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회원분 중에서도 의사에게 먼저 어떤 처치와 어떤 치료를 요청하시는 분도 계신데, 물론 이제 병원이나 의사 선생님이 못 해준다고 하시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스스로 판단하기에 정말 필요한 주사이고, 이제 필요한 치료일 경우에는 이런 이제 처치를 해달라고 강력히 요청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본인에게 필요한 처치를 이제 받으셨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병원에서 하는 여러 검사에서 수동적인 입장을 이전까지는 취했다라고 하면 검사를 통해 나오는 그런 수치들을 내가 조금씩 공부하고 이해해 나가면서 지금 내 몸에 있는 염증이 증가하는 이유를 좀 궁금하게 여겨보기도 하고 여러 이제 장기가 제 기능을 하고 있는지도 스스로도 점검을 좀 해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몸에서 일어나는 이런 현상들, 뭐 예를 들어 너무 피곤하거나 뭐 소화가 잘 안 된다, 변비 등 여러 가지 이런 증상들에 대해서 내가 좀 대처해 볼 수 있는 일들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전과는 좀 다른 자세와 마음가짐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암을 공부하지 않으면 사실 암은 일어나지 말아야 될 사건을 내가 겪고 있다는 생각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우 고통스럽게만 여겨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암 공부를 시작하면서 암은 혹시 그동안 내 몸에서 계속 보내왔던 신호들을 내가 무시했던 것은 아닌가 하고 이제 그것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자신의 몸의 신호를 좀 돌아보게 되고 그 신호의 중요성도 인식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했던 이제 잠을 자는 거, 먹는 거, 덥거나 춥거나 하는 내 몸의 체온, 호흡 등에 이전에는 그냥 내 의식 자체에 이제 그런 것들이 없었다라면 거기에 좀 귀를 기울이게 되고 그런 신호가 좀 균형적인지 아니면 좀 불규칙한지 이런 데 주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몸에 다시 집중해서 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암 공부가요. 그리고 암 치료 과정을 미리 알지 못하면 고통과 짜증 속에 헤매게 되지만 이런 치료의 과정과 몸의 변화들을 알게 되면 뭘 준비해야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제 예상되는 불편함과 어떤 변화가 있는지 미리 알게 돼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고 할 수 없는 부분이 무엇인지 좀 이제 정리가 되고 어떤 선택지를 자기가 고를 수 있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조금 더 용기를 내서 주변에 본인이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게 되거나 자신에게 필요한 처치들을 뭐 전문가와 상의할 수 있게 됩니다. 음, 사실 여기까지 듣게 되면 딱 드는 생각이 그럼 암에 걸리기 전에 이 모든 것을 좀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제 그걸 알고 잘 했어야 되는데 하면서 자신을 또 탓하는 어떤 내면의 목소리가 올라오기도 합니다. 미리 좀 잘 살 걸. 그런데 그건 사실 우리 모두 다 각자의 문제로 여전히 그렇게 대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좀 잘할 걸. 그때 좀 신중하게 결정할 걸 등등. 그런데 이제 이런 생각은 단지 과거에 대한 후회와 원망 정도로 잠시 잠깐 생기는 감정이지만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감정은 나의 과거의 행동과 과거의 판단과 생각과 그때를 딱 하나로 고정시켜서 한 가지 평가로 나의 과거를 가두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감정은 사실 그 과거의 어떤 사건들을 하나로 가두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계속 그 생각들이 어떤 부정적인 감정을 증폭시켜서 과거의 후회가 현재의 내 삶에 불만족과 불충분함을 계속 가져오게 되고 이런 감정들에 허덕이게 됩니다. 제가 목소리가 너무 톤이 재미없죠. 잠오시죠? 최대한 목소리 톤을 다양하게 해야 되는데 다들 너무 이제 화면 켜신 분이 딱 세 분이 계신데 그 세 분의 눈빛이 동공이 들리시는 거 보니 제가 좀 더 목소리 톤이라도 다양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렇지 않아도 내 삶에 마음이 들지 않아 죽겠는데 내 삶이 미디어만 켜면 뭐 나보다 더 잘 살고 더 잘하는 사람들의 소식들이 사실 나의 과거 그리고 나의 현재를 더 하찮게 여기게 돼서 현재의 삶을 좀 부정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계속 생각을 이어가게 되면 내 몸속에 있는 암은 더욱 견고해져서 자기 세력을 더 확장시켜 나가게 되겠죠. 그러니 이제 이전까지의 삶을 사실 부정하지 말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나를 좀 해방시켜 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암에 대한 공부는 내 과거의 삶을 해방시키는 일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현재에 녹아있는 과거와 미래의 시간이 다시 새롭게 좀 재창조될 수 있지 않을까요? 저의 아주 야심찬 꿈입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외면하지 않고 좀 수용하는 자세를 가지게 되면 주변에 있는 가족, 친구, 더 넓게는 본인이 포함된 공동체와의 관계도 새롭게 정립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오늘 일찍 끝날 것 같아요. 오늘도 제가 아주 말이 빨라서 아주 일찍 끝날 것 같습니다. 사실 암하면 죽음이 사실 바로 연상되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암을 공부하지 않으면 이런 고통, 그다음에 죽음, 이런 이미지에 쉽게 잠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이미지는 암에 대한 불안함과 두려움을 더욱 깊이 이제 마음에 새기게 될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암에 대한 공부하는 이유가 이렇게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우리에게 각인된 어떤 이미지들의 자신을 놓아버리지 않기 위해서인 것 같습니다. 죽음이나 고통이 아니라 암이라는 사건을 자신의 삶에 대해 질문하는 시간으로 바꿔보자는 것입니다. 자, 그래, 내가 암에 걸렸다. 그래서 뭐, 어쩔 건데? 다 필요 없고,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집중해 보자는 겁니다. 자잘한 거 다 빼고 내 삶의 핵심이 뭐야? 내가 제일 잘하고 제일 하고 싶은 게 뭐야? 내가 제일 하기 싫은 게 뭐야? 이제 까짓 거 그거 해보자. 진짜 중요한 거 그게 뭔지 찾아보자. 그게 암 공부의 시작입니다. 암을 이제 죽음의 병으로 치부하지 말고 그렇게 여기지 말고 생명을 재조율하기 위해서 좀 세게 조금 잔인하게 우리를 뒤흔드는 사건으로 여겨 봅시다. 몸과 마음의 이제 뒤틀린 부분에 다시 균형을 맞추고 내 몸의 내부와 외부가 함께 회복되는 시간을 가져보자는 겁니다. 가장 두려운 사건을 맞닥뜨리기는 했지만 이 불안의 감정 속에서 어쩌보면 인생에서 암에 걸렸어요. 암입니다라는 말은 가장 불안한 어떤 감정에 휩싸이게 되는 큰 사건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에도 나름의 평정을 한번 가져보는 엄청난 힘을 만드는 것을 암 공부로 시작해 봅시다. 살아감, 그리고 삶 자체에 대한 의미도 다시 돌아보고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을 통해서 나에게 가장 건강한 리듬이 무엇인지 찾아보고 또 그렇게 한번 살아도 봅시다. 벌써 끝이 왔어요. 너무 빨리 끝날 것 같아요. 네, 하여튼 마지막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지 않으면 저희가 암 치료에서 방향을 제대로 잡기가 매우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강좌를 준비하기 위해서 또 암 공부를 하면서 유튜브에 찾아보면 암이나 건강에 관한 수많은 영상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있는 영상에서 대부분 암은 대사질환이다. 그래서 이걸 먹어야 되고 저걸 먹으면 안 되고 이거 끊고 내가 나았다. 이거 먹고 나았다. 이런 영상이 참 많더라고요. 물론 관련이 있고 이제 매우 필요한 내용이지만 저희가 하는 공부는 생명이 어떻게 작동하고 변화되는지에 대한 것부터 시작합니다. 사실 이제 암은 대사 질환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대사라고 하는 것이 세포가 영양분을 흡수해서 에너지를 만들고 여러 생명 물질을 만드는 과정을 말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먹는 음식을 통해서 섭취하는 영양, 그러면 운동, 스트레스와 이제 호흡법 등은 매우 중요하고 또 이 부분을 신경 쓰는 것도 당연하지만 그러나 이제 그것에 앞서서 세포 차원에서 어떻게 우리 몸이 작동되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해야지 병원에서 하는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가 또 왜 필요하고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또 이것의 한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인식이 좀 바탕이 되어야 병원 치료의 한계나 병원 치료로 잘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당황하지 않게 될 것 같아요. 나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취할 수 있는 병원에만 의존하지 않고 다른 선택지가 없는지에 대해서도 좀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공부하지 않고 전문가라고 하는 그 타이틀과 그것에 이제 허상은 아니지만 그것에만 옳다고 취해 있으면 다른 여러 정보나 나에게 더 필요한 것에 들을 수 있는 길을 좀 못 가지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검증되고 내 몸에 무리가 되지 않는 방법이 무엇인지 저희는 찾아봐야 됩니다. 아마 이 공부까지 오신 분들이라면 모두 다 이제 그런 들을 수 있는 길을 가지신
엄청난 행운을 가지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암제, 방사선, 수술만으로 암을 정복할 수 있다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사실 이것만으로 암 정복은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궁극적인 치료는 내 몸에 있는 세포가 내 몸이 건강하게 제 역할을 잘 해줘야 되는데 이런 것을 위해서도 병원 치료 외에 다른 방법이 뭐가 있는지 찾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암 공부는 이런 자신을 이해하고 자신의 삶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그런 공부입니다. 이런 공부를 통해 두려움을 줄이고 삶을 다시 살아갈 힘이 생길 수 있다면 그것이 치유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은 없으시죠? 다음 시간에 저희가 매주 금요일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것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금요일 불금인데도 18분이나 참여해 주셨어요.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밤 모두의 삶에 평안함이 가득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밤 보내세요. 질문이 혹시 감사합니다. 있으시면 채팅으로 해주셔도 됩니다. 그럼 안녕.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